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국에서 하루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남에서도 30명의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또 확진자가 잇따른 밀양 윤병원에 대해서 동일 집단 격리가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이상훈 기자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3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12일째 두 자릿수인데 28명은 지역 감염, 2명은 해외 입국 환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과 밀양, 진주, 양산, 거제, 김해 등입니다. 진주의 한 중학생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되고 거제의 조선소 50대 남성도 확진되면서 거제 조선소 관련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밀양의 70대 남성 등 3명은 밀양 윤병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윤병원 관련 확진도 벌써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윤병원에 대해선 방역당국이 27일까지 동일 집단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래는 운영하지 않고 입원 병동과 응급실, 투석실만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창원의 60대 여성 등 4명은 지난 7일 확진된 창원 40대의 접촉자들이고 김해와 양산에서도 도내나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도내의 중증 환자 병상은 35개로 이 가운데 16개를 쓰고 있어서 가용 병상은 19개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무증상 및 잠복기 감염을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세한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방역당국은 최근 창원과 밀양 등 병원에서의 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진료를 제외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남해의 고 박수기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생전 여성단체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해오던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세 번째 책이 발간됐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살에 조개를 캐러 바다에 가다 일본군에 납치돼 상하이 위안소에서 6년간 고초를 겪은 고 박수기 할머니. 할머니의 생애와 할머니를 추억하는 주민과 청소년의 활동을 담은 사진책이 발간됐습니다. 이름하여 할머니를 부탁해. 2014년과 2016년 할머니 생전에 2권이 나온 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임금 평화 그리고 정의의 정신들을 가까이서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박수기 할머니는 지난 2016년 12월 6일 고향 땅인 남해에서 만 9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할머니는 2012년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뒤 이듬해부터 남해 여성회와 함께 기록 증언과 청소년 교육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책 발간을 지원한 남해교육지원청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책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고 박수기 할머니의 아픔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역사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이제는 16명만 생존해 있는 가운데 기록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무료검사 홍보와 병상 배정의 기준 마련, 전담병원의 추가 지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무료진단 검사 기준이 완화된 사실을 모르는 의료진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의료진과 국민들께 이 부분을 집중 홍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경상남도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에서 제외됐던 식당과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됐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3년간 2%이고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개편된 프로그램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일부터 농어촌 지역 버스 도착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도는 올 초부터 모두 33억 원을 들여 10개 군과 추진한 농어촌 지역 통합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치고 내일부터 정류장의 운행 정보 안내기 등을 통해서 버스 운행 상황과 도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운행 정보는 정류장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과 광역 B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창원과 김해, 양산, 밀양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이틀 이상 목재 등의 건조도가 3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기상청은 산불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창원시 진북면의 한 돼지 농장과 제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돈사 4동에 있는 돼지 1,3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제지 공장 약 400제곱미터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약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승강기대학교가 전국 장기임대주택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승강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승강기를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하고 부품 교체 이력 등을 빅데이터로 관리해 사고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대학교는 2022년까지 임대아파트 승강기 17,000여 대의 플랫폼 구축을 마치면 고장률 감소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